자, 여러분, 오늘은 쉘 스크립트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for 구문도 배우고 if 구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쉘 스크립트의 주요 명령어를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케이스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문은 우리가 입력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행하는 명령어를 달리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어떤 명령어 실행하면서 옵션을 주지 않습니까? A라는 옵션을 주었을 때는 어떤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B 옵션을 주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케이스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케이스문을 사용을 할 때는 케이스문의 블럭은 케이스로 시작을 하고 케이스를 거꾸로 쓴 ESAC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조건으로 사용할 베리어블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패턴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패턴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력값을 A가 들어왔을 때 또는 B가 들어왔을 때 그 입력값에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하고 싶을 때 그러한 입력값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패턴이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가로 문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패턴이 끝났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패턴에 대해서 커맨드를 수행을 하고, 이 커맨드가 종료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2개 입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여러 개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갖다 이제 입력받아서 사용자로부터 헬로라는 문자를 입력받으면은 에코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고, 굿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입력이 됐을 때는 에코를 이용해서 굿데이를 출력을 합니다. 그 기타 나머지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이 와일드카드 문자인 에스터리스크를 이용을 해서 invalid 커맨드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What is your preferred fruit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1번은 애플이고 2번은 아보카도, 3번은 바나나, 그리고 4번은 멜론, 5번은 I do not know라고 메뉴를 출력을 해보죠.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read 함수를 통해서 case라고 하는 변수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사용자의 입력이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번 입력이 들어왔으면 1번 패턴인 경우에 이와 같은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에코 명령어를 이용해서 너는 애플을 입력했다, 너는 아보카도를 입력했다, 너는 바나나를 입력했다, 너는 멜론을 입력했다. 5번은 이제 엑시스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메뉴 구성을 할 때 이 케이스문을 사용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령어를 케이스 my case라고 해볼까요? my case sh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자, 여기다가 느낌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케이스하고 $1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n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입력값을 만약에 start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echo starting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세미콜론을 2번 찍어주고, 그리고 stop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왔다. stop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왔으면은 echo를 통해서 stop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p.
그리고 문자열 두 개를 세미콜론 두 개를 입력을 해주고, 자 그리고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해서 기타 문자열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은 화면에 에코 한 다음에 아이두난노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엑싯을 해보도록 하죠. 엑싯 1 실패했다라는 뜻으로 엑싯 1을 하고, 그리고 마치고 ESAC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잘 동작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case.sh. 자,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더니 아이두난노라고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스타트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스타팅이라고 출력이 되고, 만약에 스톱이라고 하게 되면은 스탑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명령을 달리하고자 할 때 케이스문을 사용을 하면은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펑션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펑션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펑션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모듈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할 때 보통 이제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려운 펑션 쓰지는 않고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펑션을 갖다 정의할 때는 앞에 펑션이라고 뭐 쓰기도 하고, 펑션을 사용하지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펑션 이름을 주고 가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브레이스를 한 다음에 이쪽에 명령어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한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문자를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얘를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 언더바 펑션이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펑션 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언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펑션 푸 앞에는 이제 펑션을 붙이진 않았는데 펑션을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쉘 스크립트에서 펑션 바깥에서 이제 선언을 한 변수는 글로벌 변수가 되는 것이고, 이 펑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로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역 변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변수를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유효 범위는 이 펑션 안에서는 이 로컬 베리어블을 먼저 참조를 하고, 여기에 없으면은 바깥에 있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베리어블이 만약에 전역으로 선언이 돼 있어도 참조를 할 수 있고, 로컬로 선언이 돼 있어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펑션을 사용을 할 때 C 언어나 뭐 C 언어나 뭐 자바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펑션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아규먼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쉘 스크립트에서는 아규먼트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때 그 옆에다가 우리가 아규먼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규먼트를 이 펑션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고, 펑션은 이 아규먼트를 어떻게 참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이게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4가 있었으면은 이게 $2가 되는 것이죠. $2. 마치 우리가 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아규먼트 전달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이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에서
우리가 펑션을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function.s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우리가 펑션 풀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풀을 만들고 이 펑션 풀에서 해주는 거는 에코한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 자, 요거부터 그냥 간단하게 함수가 동작하는지만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쉘 스크립트 안에서 풀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거를 저장을 하고 자, 수행을 하면은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규먼트를 한번 전달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킴이라고 전달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참조를 할 때는 $1을 하게 되면은 저 김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김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자, 이쪽에다가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로컬 한 다음에 만약에 값을 갖다가 어떤 밸류 값 여기에 7이라는 값을 넣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이쪽에 값을 갖다가 밸류 값은 $밸류. 자, 이렇게 하면 7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돼야지 정상이겠죠. 자, 7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다가 글로벌 베리어블로 우리가 밸류 값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혹시 여기 10이라고 혹시 출력이 될까요? 아니면은 7이 출력이 될까요? 또는 여기 밸류 값이 두 개 있으니까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혀 문제없이 7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블 선언하는 거, 그리고 펑션 안에서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 선언하는 거, 그리고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쉘 스크립트의 예제를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for 구문 우리가 배웠었는데 i는 in 해서 이게 달러 표시가 되어 있고 가로를 하고 여기에 l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구문 그리고 이 안에서 에코 한 다음에 아이템은 $i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됐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쉘 스크립트 안에서 달러 한 다음에 가로 브레이스가 아니라 가로를 갖다 하는 경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ls를 우리가 커맨드 상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ls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ls가 실행이 돼서 나온 그 결과 값들을 저장을 그 값들을 갖다 이제 리턴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ls를 수행을 하면은 파일 이름들이 쭉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는 우리가 마치 ls를 수행을 했을 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 결과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제 한번 수행을 해 보시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ls니까 vi ls.s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for 한 다음에 I in 달러 한 다음에 ls 그리고 두 구문을 하고 done이라고 하고 자, 이쪽에다가 에코 한 다음에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items라고 해볼까? item이라고 하고 매 이터레이션마다 i 값이 리턴이 되니까 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q. 자, 그 전에 요 디렉토리에는 제가 뭐 이전에 만든 이런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파일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ls.sh를 수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 자, 이쪽에 있는 파일들이 하나씩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s, 이 달러하고 이 가로하고 이 ls의 의미가 그 ls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갖다 우리가 ps라고 한번 해볼까요? ps 마이너스 ps라고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는 게 ps를 수행했을 때 나오는 그 문자열들을 차례대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f 명령어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이 df를 통해서 나온 요 값들을 갖다가 하나씩 출력을 갖다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예를 갖다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능은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f 구문이죠. if 구문이고 여기 $1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아규먼트, 마이너스 g가 뭐냐면은 제로. 만약에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으면은 then 뭐를 하냐면은 화면에다가 사용법은 $0 디렉토리다. 그러니까 $0가 뭐냐면은 명령어 이름입니다. 명령어. 이 쉘 스크립트 자체의 그 이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을 하고 디렉토리명을 지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xit을 갖다 이제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exit을 할 때 여러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0을 갖다 이제 입력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는 보통 1을 갖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리턴 값이 0인 경우는 성공적으로 쉘 스크립트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 0이 아닌 그 밖의 값인 경우는 실패를 했다는 얘기고, 그 실패할 때 리턴되는 값은 뭐 우리가 1도 집어넣을 수 있고 2, 3, 4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쉘이 끝났을 때 그 리턴되는 값을 보고 후속 조치를 그 다음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뭔가 아규먼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디렉토리가 들어왔으면은 그 디렉토리를 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저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겟 디렉토리를 갖다가 하나를 지정을 했어요. 현재 디렉토리 밑에 백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를 갖다 우리가 타겟 디렉토리로 하겠다. 자, 그리고 아웃풋 파일 이름은 홈 대시 그리고 달러 한 다음에 가로하고 이걸 갖다 이제 입력을 했어요.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은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을 하면서,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을 할 때 %y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연도가 리턴이 됩니다. 2020. 그리고 %m이면은 month니까 10월 현재 10일 리턴이 되고 %d 오늘이 15일이면은 15라는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20 1015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홈 다시 2020 1015.tgjet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타르 명령을 수행을 할 거다. 그리고 옵션은 cvf를 줄 거고, 그리고 타겟 디렉토리가 요거니까 .backup 밑에 요 파일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써주고, 그리고 소스 디렉토리는 이쪽에다가 지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데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를 돌려주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플러스 한 다음에 %y를 하게 되면은 2022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m을 하게 되면은 10, 그리고 d를 하게 되는 경우에 15. 자, 그래서 %y, %m, %d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어떤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할 때 날짜로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중복된 파일이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타르라고 하는 명령을 아마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타르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파일을 묶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파일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mkdir을 하고 예를 들면은 hh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파일을 몇 개 만들게요. ps 한 다음에 ps.txt, ls 한 다음에 ls.txt.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파일들을 하나로 묶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이제 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타르 한 다음에 마이너스 cvf를 해주고, 이 c는 이제 뭐냐면은 크리에이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vf는 각각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냐면은 이 두 개의 파일을 묶었을 때 아웃풋 파일 이름을 뭘로 지정을 하겠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backup.tar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묶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자, ls.txt하고 backup.tar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 backup.tar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파일을 갖다가 묶어서 backup.tar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이 많을 때 이 파일들을 묶어서 어디엔가 그 카피를 하거나 백업을 하거나 누구한텐가 전송을 해줄 때 이렇게 묶는 방법이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에서 타르하고 마이너스 h를 하게 헬프를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짝대기를 하나 더 줘야 되겠네. 자, 타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cf에서 이렇게 create archive.tar를 만들겠다. 그리고 restore files in archive.tar에서 verb3
V로 할 때는 이렇게 V 옵션을 갖다 이제 준다. 그리고 extract 할 때, 그러니까 만들어진 파일을 갖다 extract 할 때는 이렇게 -xf를 갖다가 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둔 이 파일을 갖다가 한번 지워볼게요. rm star.txt. 자, 지우고 백업.tar가 있을 때 tar 한 다음에 우리가 x f 한 다음에 백업.tar을 하게 되면은 ls-l을 하시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이 묶여진 파일들이 이렇게 풀려서 다시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rm에서 star.tar을 하게 되면은 현재 초반에 있었던 파일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게 뭐였었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게 아직 안 만들었었죠?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vi 한 다음에 tar.sh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아규먼트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규먼트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됐으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화면에다가 에코 한 다음에 사용법은 tar.sh 그리고 디렉토리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패했으니까 exit 1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fy로 해서 이제 if 구문을 끝내고, 자,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소스 디렉토리에다가는 뭐를 저장을 하냐면은 아규먼트로 들어온 걸 저장을 하고, 그리고 타겟 디렉토리에다가는 우리가 어디로 할 거냐면은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백업이라고 하는 백업 디렉토리를 갖다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죠. 백업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아웃풋 파일 이름은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한번 해보죠. 홈이라고 하고, 뭐 홈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대로 저거를 하도록 하죠. 그냥 날짜만 가지고 데이트 플러스 %y 그리고 또 뭐였죠? %m %d.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날짜가 생기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확장자를 tar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거는 tar 한 다음에 cvf 그리고 이제 아웃풋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아웃풋 파일 이름. 근데 우리가 요 디렉토리 밑에다가 백업을 한 파일을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target dir 그리고 붙여서 그 밑에다가 output 파일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갖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 디렉토리 이름이 source dir.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tar.sh를 하는데 조금 전에 hh 디렉토리에 만든 걸 갖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 파일 이름은 요 디렉토리에 이제 있었던 내용을, 자, 그러니까 ls에서 이 hh 디렉토리 밑에 보면 아까 만든 파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요거 두 개. 요걸 갖다 백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aru.sh를 하는데 디렉토리명을 hh를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요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할까요? 뭔가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은 현재 디렉토리 밑에 백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mkdir로 백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이라는 디렉토리. 자, 그러면은 ls 한 다음에 당연히 백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수행을 해 보도록 하죠. 제대로 타르 파일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지. 자, 뭔가 잘 동작이 됐습니다. cd 백업을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두 개 파일을 묶어서 이 백업 디렉토리로 성공적으로 생성을 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우리가 루틴하게 어떤 파일들만 이제 골라서 백업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경된 파일만 모아 가지고 그 파일들을 이렇게 다른 파일로 묶어서 백업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아까는 디렉토리가 통째로 지정이 돼서 그 디렉토리에 있는 게 몽땅 카피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 소스 코드를 좀 고치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변경된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뭐냐면은, 자, cd하고 루트 밑에 다다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은 그 오류 메시지를 dv 널로 보내라. 그러니까 뭔가 오류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발생이 되면은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에코 한 다음에 result value는 달러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 달러 물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수행을 한 명령어의 상태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성공적이면은,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으면은 리턴 값은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fail을 했어요. fail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리턴 값이 1이 됩니다. 성공은 0, 실패는 1입니다. 그럼 요 리턴 값은 1이 되겠죠. 자,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cd pwd. 자, pwd를 수행을 하면은 current working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cd에서 current working 디렉토리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이죠. 자, 뭐 메시지가 있으면 출력이 될 테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면은 1이 될 것입니다. 자, 요걸 갖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수행을 여기서 이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기 쉘 스크립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자, 예를 들면 cd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앰퍼샌드 한 다음에 리다이렉션을 해서 dv 널로 보내면은 화면에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겠죠. 약간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실패가 한 거고, 자, 그러면은 에코 해가지고 뭘 출력하고 싶냐면은 요걸 출력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느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0이 출력이 되겠죠. 1이 출력이 되고, 만약에 ls-l을 해서 여기 백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cd 백업 성공적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0이 출력이 되겠죠. 0이 성공을 하게 되면 0, 실패를 하면은 1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뭐를 만들었냐면은 taru.sh를 만들었어요. taru.sh 이 taru.sh는
sh cd 해서 taru.sh를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exit 1을 갖다 했습니다. exit 1을. 왜 exit 1을 했냐면은 아규먼트 값이 없으면 그냥 바로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리턴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taru.sh를 수행을 하고 원래 여기다가 이제 뭔가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이렇게 사용법은 taru.sh하고 디렉토리를 입력을 해라 라는 거고 exit 1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에코 한 다음에 달러 물음표를 하면은 1이 리턴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1이라는 값을 리턴하고 싶지가 않고 만약에 여기서 exit 값을 갖다가 뭐 5를 리턴을 한다.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했으면은 뭐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얘를 수행을 하면은 리턴 값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왜 사용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리눅스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그 리턴 값을 읽은 다음에 리턴 값이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에 따라서 그 후속 명령어를 뭘 사용할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이 exit 값을 갖다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카운터 값을 갖다가 증가를 시키는 그런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용한 방식인데 어떤 게 이슈냐면은 우리가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왜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카운터 값을 0으로 하고 while 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10보다 작다라면은 less than 10 해서 10보다 작다라면은 2 해가지고 카운터가 어떤 값이다. 처음에 이제 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이 출력이 되고 계속 10보다 작을 때까지 아마 계속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카운터 값이 0에서 출발해서 매번 카운터 값을 갖다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C 언어나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변수에다가는 이 변수 값을 갖다 대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게 동작이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커맨드 라인 상에서 한번 보여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let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처리해주는 그런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의미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count라고 하는 값에다가 만약에 4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count에다가는 count 플러스 1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echo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만약에 count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만약에 하면은 여기에 5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 자, 불행히도 5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count 플러스 1이라는 문자열이 이 count에 지금 저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 이걸 갖다 이제 수행을 하려면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ount 값을 하나 더 증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잘 동작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쉘 스크립트를 만들 때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count.sh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는 0부터 출발을 하고 while 구문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달러 count라고 하는 값
우리가 카운트 값을 갖다 꺼내올 때는 달러를 붙인다라고 했죠. 이게 less than 10 인 경우에 두 구문을 써서 두는 done으로 이제 끝나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echo 함수를 이용을 해서 count 값은 달러 count다. 자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count 값이 뭔지 화면에 나오겠죠. 그리고 let count는 count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count 값이 하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를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0번부터 이제 9번까지 이렇게 쭉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직접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도 일부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백업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를 갖다가 하나의 변수에 이제 집어넣는데,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러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백업 디렉토리에는 이 문자열들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는 이제 백업이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서버는 서버 1이다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고, 백업 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아까 봤었죠. 자 그리고 에코 한 다음에 스타팅 백업 해가지고 백업 디렉토리 해서, 자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백업 디렉토리가 단순하게 데이터 하나를 저장을 한 게 아니라 배열입니다. 배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모두, 이게 이제 all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전부 다 꺼내서 얘를 갖다 이제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for i in 해서 이제 백업 디렉토리 이 골뱅이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그 배열에 있는 값이 하나씩 읽혀져서 이 i 값에 들어가고 두 구문을 이용해서 이 뒤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구문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수도 명령어를 통해서 타르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타르 명령어를 수행을 해서 이쪽에 있는 파일을 갖다 생성을 하겠다. 이쪽에 있는 파일을, 이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etc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처음에 읽어서 요 파일을 생성을, 타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포구문이 한 번 더 수행이 되면은 요쪽 디렉토리에 있는 거, 포구문이 한 번 더 수행이 되면은 요쪽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타르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결과값이, 자 요거 우리 봤었죠. 이게 뭐냐면은 앞에 타르를 수행을 했는데 그게 0이에요. 마이너스 이 키가 뭐냐면은 같냐, 0하고 똑같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성공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에서 이제 백업이 그 디렉토리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디렉토리에 있는 백업이 성공했다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백업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 부구문이 수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백업 파일 만드는 거 타르로 그 예제를 갖다 앞에서 이제 봤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진보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업을 갖다 이제 하고 나서 백업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기능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하게 백업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자동화를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은 SCP라고 하는 게 있어요. SCP는 이제 뭐냐면은 원격 서버에다가 이 파일을 갖다가 이제 보내서 카피를 갖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그 타르 파일을 갖다가 그 다른 서버의 디렉토리로 카피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으면은 트랜스퍼가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템포럴리하게 만들어진 그 파일들을 갖다가 삭제를 하고 백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실수로 에코에서 이제 백업 이즈 돈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쉘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음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요건 이제 뭐냐면 파일 시스템을 루트 디렉토리 그리고 앱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를 갖다 배열에 집어넣어 놓고 똑같이 포그문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것을 하나씩 읽어서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해요. 자, 이게 재밌는 명령어인데 이따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하면은 UCG라고 하는 값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UCG 값이 great 또는 equal 90하고 같거나 또는 크다 그러면은 alert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running out of space on directory 이 디렉토리에 있는 공간이 지금 바닥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지금 사용 가능한 게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문자열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파이프를 통해서 메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 메일 그 데몬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습을 해볼 수 없고 각각의 구성 요소만 한번 같이 한번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